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율주행,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어, 요즘 말들 많죠. 뭐 자율주행 관련주 해가지고 막 어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막 자율주행에 대해서 막 이모저모 알아보고 막 그러는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 혹시 좋아하십니까? 사람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우선 지금 우리 2025년 우리가 당도한 현실에서 자율주행이 안 맞다는 거죠. 먼저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과연 그 예측 못한 그 위험으로부터 그 지킬 수 있나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도로에 모든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면은 자율주행이 가능한데 뭐 가능하다기보다는 조금이나마 이제 그 신뢰를 하겠는데, 사람과 컴퓨터가 이렇게 뒤엉켜서 간다? 그럼 뭐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뭐 급차선 변경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연 컴퓨터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나?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컴퓨터로 입력된 그 자율주행이 그런 사람들 틈에서 사고 없이 갈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사람들이 꽤 많죠. 저도 상당히 좀 자율주행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왜 불신하느냐? 왜냐하면은 저는 그 자율주행의 그 피해자였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 귀여운 펭귄이 테슬라 차를 타고 있죠. 저는 그 테슬라 차의 피해자였어요, 저는. 테슬라 차를 제가 탔다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이죠, 작년. 2024년. 작년에 저 1차선에서 한 130km? 130km 정도 밟고 가고 있는데 앞에 테슬라 차가 있었죠. 테슬라 차가 있었는데 130km에서 갑자기 확 급정차를 하는 거예요, 차가. 타이어에서 막 연기나면서 앞에 차가. 제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저도 그 브레이크를 그냥 끝까지 쫙 밟았죠.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사고가 안 났는데, 제가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상당히 제가 길게 두거든요. 겨우 사고가 안 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뭐 왜 저러고 있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당시에 또 뉴스에 그 마약 관련 사건이 많이, 작년에 마약 뉴스가 많았잖아요. 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뭐 마약 운전자 막 이런 기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작년에. 그래서 저도 야, 세상이 정말 끝났구나. 어떻게 내 앞에서 저런 이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하고 이제 씩씩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갈 길 갔는데, 1차선에서 뭐 차를 세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가야죠. 빨리 갈 길 갔는데. 그래서 한 며칠 있다가 그걸 제가 보니까 문득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야, 테슬라 차는 그 뒤에 있을 때 안전거리 엄청 길게 돌아. 테슬라 차는 뒤에 가지 마라.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보니까 그 이유가 테슬라 차량이 오토파일럿 주행하면서 자율주행이죠. 자율주행하면서 갑자기 확 쓴다 하더라고요. 급정거를 하는 거죠. 급정거를. 그러니까 그 뒤에 차가 이제 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급정거를 하는데 뒤에 차가 확 받아버리면은 일단 사고가 안 나겠지만 사고가 난다 쳐도 뒤에서 받은 차가 이제 과실이 거의 뭐 한 90, 100%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테슬라 뒤따라갔다가 사람이 이제 뭐 가다가 뭐 사고도 나고 뭐 몸도 마음도 뭐 재산도 다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테슬라 뒤에 가면은 좋지가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오토파일럿이 그 말하자면 이제 에러를 친다 그거죠. 오토파일럿이. 그래서 저는 그걸 직접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율주행 전혀 안 믿습니다. 안 믿는데, 자, 그러면은 그 지금 현지 기술자, 그리고 이런 이제 어떤 자율주행 사업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업가, 그리고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어떤 정책을 계속 펴나가는 어떤 그 사회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걸 모를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야, 자율주행 그거 엉터리잖아. 그거 다 엉망인데 그거 어떻게 신뢰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뭐 가면 갈수록 뭐 그 국가 지도자나 뭐 이렇게 뭐 관련 뭐 박사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자율주행의 어떤 이제 그 어떤 그 필요성과 그 신뢰성을 계속 강조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개슴츠레 눈을 뜨면서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저런 어떤 그 자율주행 관련한 어떤 사회 지도자들이랑 그 어떤 기술 현업에서 그 최고 정상급들을 어떤 이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말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어떤 자율주행이 좋다라는 그 좋은 이유 뒤에 어떤 그 진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럼 과연 자율주행의 진실이 뭐냐? 이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볼까 하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자율주행의 진실. 그리고 부제로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자, 5월 14일 기사입니다. 어제 기사죠. 어제 기사인데, 자, 머스크, 스타링크 사우디네 항공기 선박에 뭐 위성 인터넷 제공 뭐, 그러니까 머스크가 사우디에서 이제 그 스타링크 위성 통신 다들 알고 계시죠? 그걸 이제 뭐 이렇게 개통 이제 뭐 할 것 같다. 뭐 그런 이제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보다, 이 기사 타이틀 제목보다, 그 큰 제목보다 이 부제에 좀 누님길이 많이 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사우디의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도 도입.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에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도입한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시기는 안 밝혀. 약간 좀 신뢰성 떨어지죠. 시기는 안 밝혀. 좀 약간 좀 이제 좀 뭔가 이상한데 이제 그런 이제 여운이 남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자율주행은 아주 빠른 속도로 막 그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에 대한 지금 신뢰성이 전혀 없잖아요. 신뢰성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율주행으로만 가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은, 자, 여러분들, 자, 이 그림 보이시죠? 이게 영화 제5원소의 이제 한 장면입니다. 이렇게 도심 가운데서 이렇게 막 많은 차들이 하늘을 날고 있고, 그리고 막 이게 뭐 집들이 막 이렇게 겹겹이 둘러싸여 있죠. 자, 이렇게 차들이 하늘을 날고 있는데, 날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엄청난 재앙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보시면 뭐 집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보시면 뭐 가스 배관인지 이게 연료 배관이 막 있죠, 이렇게. 연료 배관도 있고, 막 그런데 여기서 막 차가 들이받아버리고, 막 교통사고 나면은, 그거는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나는 그런 규모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우선 여기서 꽝 부딪히면은 이 차하고 이 차가 꽝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추락하겠죠. 추락하면은 밑에서 연속적으로 막 사고가 또 나겠죠. 지상에서. 그렇죠? 그것도 그리고 또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또 집을 막 들이받아 이렇게 집을. 그럼 집을 들이받으면은 여기 있는 사람도 사상자도 일어나겠지만은 사상자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문제는 이게 아무것도 믿을 수도 없고 뭐 뒤죽박죽 진짜 세상이 거의 대공황 아니겠어요? 거의 뭐 공황 상태 아니겠어요? 공황 상태?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 시대를 기획을 했다면은 거기에 가장 필수 요건이 뭘까요? 바로 필수 요건은 인간이 핸들에서 손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이 운전해가지고는 도저히 하늘 나는 자동차 시대는 오지 않을 것 같아. 왜? 교통사고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컴퓨터라고 사고가 안 날까? 저는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좀 적고 또 사람은 또 감정선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는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예측 불허적인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는 이제 뭐 안 난다. 뭐 그런 이제 또 확률적으로 계산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 자율주행의 진실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다. 글쎄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엉뚱한 말일까요? 한번 우리가 그러면 일론 머스크의 한번 그 지금 자율주행의 가장 선두주자이자 전기차와 자율주행의 가장 선두주자인 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의 한번 그 작년에 올렸던 그 X에 작년에 올렸던 게시물이 있습니다. 게시물을 한번 봐보시죠. 자, 이것은 작년에 일론 머스크의 게시물이죠. 일론 머스크가 작년 12월 1일, 12월 1일이면은 작년 대선이 끝난 직후였나? 아무튼
직훈치 전인지 몰라도 작년 연말에 일론 머스크가 엄청나게 대외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현재 뭐 기술과 미래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했잖아요. 그죠?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생각을 영상으로 담아서 이렇게 게시물에 올렸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일론 머스크가 왜 하늘을 나는 자동차 영상을 올렸을까요? 뭐 일론 머스크가 뭐 그냥 뭐 하늘 나는 자동차 꿈꾸는 어린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계정에 소셜 계정에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꿈꾼다. 뭐 이렇게 이제 올린 것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작년 12월 1일에 올렸던 영상이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이 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위한 이제 그 필수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자, 이것은 이제 그 혼다 이볼트라고 이제 그 혼다사에서 2030년, 그러니까 5년 뒤죠. 5년 뒤에 이제 상용할 계획으로 이제 내놓은 차라고 하는데 하늘 나는 차죠. 위에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고 이렇게 로터 프로펠러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죠. 이게 양꼬리에 로터 프로펠러 이렇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뭐 이렇게 또 앞에도 있나? 이런 거 올렸는데 혼다라는 세계적인 어떤 기술 기업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까요? 그리고 여러 기업들이 만들고 있죠. 뭐 롤스로이스에서도 만들고 있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야 미래는 전기차다 하는데 전기차가 아니란 말이죠. 전기차가 아니고 미래는 당장은 자율주행이고 미래는 하늘을 나는 차라는 말이죠.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그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이 가솔린, 디젤, 이 연료, 이게 내연기관 이 에너지 내연기관 타입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기 타입이 좋을까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전기차 그리고 이제 연료 에너지의 내연기관차. 자, 한번 봅시다. 자, 디젤하고 이제 가솔린은 그 이제 뭐 압축 폭발, 점압 폭발 해가지고 폭발 에너지로 가요. 폭발 에너지로. 그리고 당연히 하늘을 날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펠러 로터 타입이 붙어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산화탄소죠. 이게 이제 내연기관에서 이제 연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제 배기를 하면서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 배기에서 이제 그 이산화탄소를 막 내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타입은 이제 운명적으로 사라져야 될 시기가 왔다는 거죠. 시기상. 저는 개인적으로 내연기관 차를 좋아합니다. 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체하는 걸로 전기에너지가 리튬이온 배터리 전기차가 왔는데 지금 전기차 말이 많죠. 전기차가 안 좋다고. 저도 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왜 전기로 가야만 하느냐. 자, 여러분. 같은 거요. 이제 폭발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만 다르고 뭐 프로펠러 로터 타입인데 아무래도 이제 내연기관차가 좀 소음이 심하겠죠. 이건 소음이 좀 덜하고 그랬는데 자, 문제는 이거죠. 이거 환경오염. 자, 대기오염 가스를 내뿜고 있고 전기차는 대기오염이 없죠. 대기비오염. 우리 전기차 타면은 다들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와, 나 하는 말이 딱 두 가지예요.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가운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죠. 와, 차가 조용한데? 와, 차가 이거 뭐 깔끔한 것 같아. 뭔가 내연기관 차에서 나는 그런 이제 어떤 가스 냄새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전기차로 하늘을 날 수 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리튬 이온 배터리였던 그런 어떤 그 불안전성 그리고 뭐 이건 정확한 게 아니라서 제가 대충 말씀드리지만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말고도 다른 에너지로 이제 그 자동차 그 구동하게끔 그 이제 다른 에너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직 제가 잘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결론 정리를 하자면은 미래에는 자동차들이 하늘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기 위해서는 자율주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늘 나는 차들이 막 교통사고를 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사람들을 어떤 핸들에서 손을 떼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반강제죠. 반강제. 뭐 코로나 백신처럼 이제 뭐 사회적 합의를 위해, 뭐 사회적 뭐 어떤 이제 그 합리를 위해서는 당신도 자율주행을 할 수밖에 없다. 나중에 이렇게 강요가 들어오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 지금 자율주행이 말이 안 된다. 뭐 당치도 않다. 난 못 믿겠다. 이 뭐냐 이게. 뭐 그러는데 글쎄요. 대한민국도 곧 모든 국민이 거의 뭐 자율주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100% 자율주행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율주행과 이 하늘 나는 자동차 이 시대를 가장 빨리 맞는 국가는 어디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강제성이 좀 짙잖아요. 그죠? 약간 이제 그 공산 국가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지도자들이 한마디 하면은 전 국민이 다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산 국가들이 좀 자율주행이라든지 어떤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 어떤 이런 기술 개발 산업에서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이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보시면은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뭐 김정은이 뭐 최대 적이다, 뭐 최대 위협이다 하다가도 나의 친구다, 막 그렇게 행설수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협상할 여지가 뭐 충분하다는 그런 이제 입장이 되는 거죠. 트럼프가 뭐 김정은은 완전 배제한 게 아니고 뭐 협상할 뭐 친구다, 뭐 저는 그 정도로 이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좀 자신의 어떤 그 독재 체제를 지키면서 그렇게 세계 경제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뭔가 이걸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격적인 뭐 100% 자율주행과 100% 하늘나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실험하기에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좀 그 사람들의 어떤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통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생각도 하게 되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다간 자꾸 얘기가 딴 데로 셀 것 같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자율주행,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반대하지만,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왜냐하면, 어떤 세계 지도자들은 이런 하늘 나는 자동차 시대를 원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떻게 이제 핸들에서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오지 않을까. 뭐 그런 것이죠. 앞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의 미래.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연 자율주행, 그리고 곧이어서 하늘나는 자동차. 그 시대가 저는 곧 올 것 같은데요. 곧 오지 않을까요?